이번 주 조교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 조교 총 527마리 조교했습니다. 장추열 기수 9마리, 임다빈 기수 9마리, 이동화 기수 7마리, 유승환 기수 4마리, 조한별 기수 6마리 조교했고요. 그리고 용병 기수로는 마이야 기수 5마리, 루이스 기수 9마리, CC1 기수 9마리, 코지 기수 4마리, 푸르칸 기수 5마리 조교했습니다. 이번 주는 기승정지가 된 기수는 따로 없고요. 또 유승환 기수, 김옥성 기수가 기승정지 유예 신청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봤고요. 혹시 뭐 이번 주에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수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는 장추열 기수가 9마리를 가장 많이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에 맞듯이 이 분당 쓰나미 가지고 입상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는 기승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조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2주 동안 자기가 조교하는 마필들은 계속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가 탔다면은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필들을 자기가 직접 조교하는 마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네. 여러분들이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이번 주 관심마 3두 코너입니다. 아주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관심마입니다. 네, 첫 번째 관심마는 토요일 4경주 국내산 5등급 1400m에 출전하는 눈이 올까요?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양상으로 보이며 약 5마리 정도가 인기 마필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이 올까요는 비교적인 안정적 전력을 갖춘 마필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올까요의 현재 이제 전력은 네. 어떻게 보시고 또 향후 행보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눈이 올까요는 엄청나게 잘생긴 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수의 지시보다 한 템포 빠르게 말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그렇게 막 별다른 추진을 하지 않았고 중속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추진했더니 앞선을 장악했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장추열 기수가 손목에 힘이 좋아가지고 말을 컨트롤하는 걸 상당히 잘하는 기수인데요.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소화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조교로 때 모습을 보면은 의외로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좀 사뿐사뿐하는데 월요일날 조교는 조금 더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일요일날 좀 강한 조교를 시행했습니다. 약간의 다리 쪽이 열이 나서 그런지 팩을 하고 조교를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외산 1등급 어서 말을 해야 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걸음걸이, 뒷다리 힘이 확 차 있는 모습으로서 대체로 우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어서 말을 해는 능력 마필이잖아요. 근데 그 마필을 눈이 올까요가 때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앞선에서 충분히 전개도 가능하고 그렇게 막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이 기수의 지시에 잘 따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도, 선의 매각 전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막 미라클 삭스가 네. 더 인기마지 그쵸. 않나요? 근데 일단 미라클 삭스는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그 마지막 기승했었던 마필입니다. 거기서 2등을 했던 마필인데 이거를 이신우 조교사가 이번에 마이야 기수로 기수를 교체해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신우 조교사도 우승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안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전에는 다리 바꿈을 했었는데 다리 바꿈을 지난번에 못했고요. 내측으로 기댄다는 거는 이 마이야 기수한테는 약간 좀 힘을 쓸 때 조금 힘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미라클 삭스는 지난번에 1300m를 뛰었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100m 늘어서 1400m를 출전합니다. 이렇게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들이 거리가 늘면 상당히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라클 삭스는 현장에서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관심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마는 토요일 8경주 국내산 4등급 1600m에 출전하는 달맞이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눈에 띄는 변화가 필요한 마필들이 많아 보입니다. 국내산 4등급에서 정체된 마필들이 다수 포진된 편성으로 뚜렷하게 안정적인 마필이 없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달맞이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정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떤가요? 일단 달맞이는 김성현 기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필입니다.
얘는 진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김성현 기수가 알고 타고 있고요. 제가 다른 마필들이 김성현 기수가 타면은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달맞이 마필은 김성현 기수가 너무나 잘 탑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지 않고도 모래만 타면은 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뭐 2마리 밖으로 도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김성현 기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1600m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1600m에서 안쪽 게이트에서 앞선에 붙어서 해결을 했었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부담량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편성에서 그렇게 강한 마필들도 별로 없습니다.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의외로 말들이 힘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은 컨디션에 맞춰서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주로 자체가 워낙에 좀 딱딱한 주로이기 때문에 마필 자체에 맞춰서 조교를 하는데요. 외산 4등급 히어로 레전드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추신신 반응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힘이 차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있고 32조 김윤수 쪽에서 마방이 요즘 계속적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달맞이가 모래를 맞으면 네.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 편성에 좀 빠른 마필이 있나요? 네. 일단 로열 플러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로열 플러스가 이번에 조교가 없었습니다. 1월 1일까지 조교를 하고 출마 등록을 했는데 조교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달맞이가 자리 선정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2선, 3선 요 정도 포지션만 잡으면 되겠고 또 1600m 경지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보다 5번, 6번 이 안쪽에서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받았을 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리 선정이 아주 좋았을 때 네. 달맞이는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몸싸움도 잘하는 마필이어가지고 일단 자리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1600m 경주가 스타트 나오자마자 바로 코너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있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좀 차분하게 워낙에 뭐 김성현 기수가 신인 기수다 보니까 약간 스타트 늦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 게이트보다 좀 안쪽에 했던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관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관심만은 일요일 3경주 국내산 6등급 1400m에 출전하는 와달비입니다. 총 9마리가 출전하는 단출한 편성인데요. 인기 1위로 예상되는 파워 베스트는 월요일 조교가 없었고요. 나머지 마필들 역시 전력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이번에 조성환 기수가 기승하는 와달비, 이번 경주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전은 뛰는 아직 신의 마필입니다. 와달비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성환 기수가 예전에 한번 타봤던 경험이 있었고요. 직전 경주는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에 마필 자체가 450kg대 마필이라서 그런지 부담량을 좀 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인철 기수가 아닌 조성환 기수가 타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흐름도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풀어가는데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이고요. 역시 조교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강한 쪽은 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말 자체가 지난번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소속조 조교보가 타고 그 다음에 조성환 기수가 컨디션을 한번 체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필 자체가 약간 체중에 대한 부분과 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담요를 입혀놓고 조교를 하는 모습인데요. 약간의 다리 쪽에 열감도 있는 모습인데 이 조성환 기수가 채찍을 손에 들지 않고 뒤에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 조교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필 자체가 좀 용수철적으로 좀 압축된 느낌? 이런 느낌에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조성환 기수가 네. 카민스톤을 기승해 우승을 했잖아요. 네. 기승술은 좀 어땠나요? 저 지난번에 카민스톰에 조성훈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했던 게 맞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훈 기수가 제가 보기에는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기수였거든요. 근데 카민스톤을 지난주에 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려보시면 라스트에 취임 마필들은 채찍을 때리고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성환 기수는 100m 지점까지 채찍을 때리지 않고 추진만 하면서 계속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고삐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카민스톰은 채찍의 반응보다는 추진했을 때 반응하는 게 더 좋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인 기수가 자기가 그 전에 한번 타보고 두 번째 타보고 그걸 파악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원래 기수들은, 신인 기수들은 이 마필들이 추입 마필들이면 무조건 채찍으로서 추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성환 기수는 정말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에 100m만 남겨놓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신인 기수가 저렇게 타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 잘 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자세도 보지만 추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정말 말 등에 정말 딱 붙어가지고, 진짜 자석처럼 딱 붙어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대승할 수 있는 기수가 되겠구나 생각했고, 여기에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어깨의 힘, 그리고 이제 조교사나 그 조교부나 뭐 이게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또 응원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추임말을 타고 우승하기가 기수가 쉽지 않거든요, 신인 기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또 그 동영상을 또 엄청나게 돌려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장점과 단점 이런 거를 정말 파악해가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진짜 그 조성환 기수는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되는 기수로 판단됩니다. 진짜 그 신인 기수답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잘 쫓았습니다. 이 경기가 좀 전력 차이가 말들이 크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럼 기수에 따라서 좀 예측을 하면 좋을까요? 그쵸. 일단은 기수들도 이제 신인 기수들이 얼마만큼 타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에서는 기수의 각질, 뭐 CC용 기수는 추입형의 마필들을 잘 타는 기수이고, 또 앞선에서 약간 편하게 갈 수 있을 때는 마이야 기수를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이고, 또 선입권에서 출전했을 때는 장출 기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기수이고, 이런 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신인 기수들이 보면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추임마들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번 주 관심마 3주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토요일 4경주 국산 5등급 1400m 눈이 올까요? 두 번째로는요, 토요일 8경주 국산 4등급 1600m 달맞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 3경주 국산 6등급 1400m의 와달비. 이렇게 3마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 3마리 꼭 관심 있게 봐주세요. 네.